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조영문 대표입니다. 광산저널TV는 광산구 뿌리를 찾아서 광산구 알고 알리고 시즌2 의병 이야기를 지난 8월 첫 촬영을 시작으로 모두 4편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병 영상 제작은 광산구청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산저널TV 영상팀은 노기욱 호남의병연구소장님과 함께 광산구 어등산의 생생한 의병 현장을 찾아가 고정하고 문을 찾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노기욱 호남의병연구소장님과 이현선 전 광산문화원장님, 그리고 의병의 명문가인 후손 땅콩나무 문화예술협회 양중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현선 원장님부터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단법인 한말 호남의병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남의병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노기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 양응정 17대 손 글씨 작가를 하고 있는 땅콩나무 문화예술협회 대표 양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호남의병의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광산의병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송천 양정 선생의 17대 손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양중희 대표님, 의병의 후손으로서 선조 업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조의 업적이라고 하면 의병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송천 양응정 선생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7년 전인 1555년에 을묘 외변을 겪으시면서 그 종형인 양달사를 출장을 시키셨습니다. 이때부터 의병 정신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 임진왜란의 세 아드님이 의병으로, 그리고 병자호란에는 손자와 그리고 증손자까지 의병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병 정신은 송천 양응정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의병 정신은 임진왜란에, 그리고 병자호란, 동학의군, 한말의병, 광복군으로, 또 3.15, 4.19 의거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병 정신은 높은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소중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광산의병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양시상강문. 실제 그 광산구는 그 광산의병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그 임진의병의 모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 그 송천 양정의 아들이었던 양산숙이 이제 의병에 거병을 하게 되시는데, 물론 그 형님들도 군량을 모아요. 그 송천 그 양정께서 이제 그 본인이 아들들한테 나라가 위급할 때는 충성해라, 또 너희들 효도해라, 이런 걸 잘 가르쳤는데, 본인의 아내도 그 전쟁터에서 그 피난 중에서 스스로 순절의 길을 택해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송천 양정의 아내, 또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들이 그 큰아들 그 양산용이가 또 이제 그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분량을 나눴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고웅 유씨도 함께 가고, 또 양산숙은 또 진주성에서 전투에서 전사하시고, 그 아내였던 이씨도 마찬가지로 또 순절하셨고, 또 그 동생 그 양산축이도 또 이렇게 순절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거 9분이 모두 그 누이 양씨, 또 그 김두남의 처 양씨, 또 그 큰아들 산용의 딸까지 해서 이 9분들이 다 순절하신데, 보니까 그 한 가문에서 3세,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그 아들까지 3세대 9분이 이렇게 순절한 그 정려를 받아서 지금 모셔놓은 그 정려각이 지금 양시상강문이다. 양시상강문. 예. 아주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 대표님, 그 양시상강문에 보면 일문 3세 구정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3세는
3대를 뜻하는 말이고. 그렇죠. 예. 네네. 구정년은 9분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3대에 걸쳐서 9분이 돌아가셨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인가요? 근데 옛날 한문으로 써서 3세 일문 3세 구종년 이게 한 시족 한 가문에서 3대를 걸쳐서 9분이 돌아가셨다.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한번 쉽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광산구가 그리고 과등산이 호남의병, 광산의병을 대표하는 그 근거와 의미를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간단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번 촬영하면서 많이 녹여냈으니까. 그 송천 양정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시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학덕이 명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애구들이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을묘예변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암 지역에 살고 계셨던 그 양달사라는 분이 이게 이제 의병을 해야 될지, 내가 상중인데 이거 의병에 거병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복 상중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검은색 상복을 입고 가거라. 이런 마음으로 표시가 되지 않겠냐 해서 검은 상복을 입고 전쟁에 직접 출전을 하셔서 크게 외부 진압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의지가 두드러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의 교훈을 내리고 그 자녀들 특히 뭐 양산숙 같은 사람은 의병에 참여를 하고 또 이제 그 조카 양만영이도 이제 또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거침없이 또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 양만영 같은 경우는 옷과 현감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하자고 하면서 이제 그 의병을 이렇게 거병을 하셔요.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뭐 대대로 내려서 그 의병을 하실 것을 뭐 가정의 생활 모토로 이렇게 작용한 걸 보면 광산구라는 자체는 거의 그냥 민족적이거나 뭐 충이거나 나라 위하거나 이러면은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 어디하고 비교할 만한 그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광산구 그 모토로 정말 의병의 어떤 산실이고 촉실이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광산의병의 특징이 있는데 한 가문이 이렇게 앞장서서 의병 활동을 하고 죽어나가고 희생하고 있던 곳이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물론 그 조선사의 슬로건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하니까 다른 지역도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스스로 뭐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게 두드러진 곳이 광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 뭐 아들, 또 아내, 며느리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전쟁에 나간 경우는 곧 가문이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 아들은 가거라, 너 아들은 이 전투에서 싸우지 말고 네가 가문을 지켜라 이래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너도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전투하는 이런 상황은 거의 다른 데서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뭐 그 증거가 뭐 구정렬을 임금한테 받을 정도였으니까 뭐 광산구는 자타에 뭐 비교할 그런 대상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정묘 또 뭐 병자 한말까지 아주 혁혁한 그 전공들을 드러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일본군들이 그 우리 지역의 경찰 폭도사를 쓰면서 가장 이 한말 의병이 심각한 것이 이 광산구 어등산이다. 아주 그냥 이 오직했으면 그들이 막 그 대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남한 대토벌, 그 남한이 그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아니라 광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한국 땅, 그 정도로 아주 이곳은 의병 충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 생각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 우리 광산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3세 일문 3세 구정녀라는 말을 좀 지금 현재에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인데, 한 가문에서 3세 구정녀까지 받을 정도라는 것은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좀 귀감이 되고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네요. 우리 이현선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가 30년이 넘어서면서 한데 광산군이 이렇다 할 특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장님은 평소 광산군을 대표적으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병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등산은 조선시대 의병의 발원지였다. 그리고 또 일제 침략기였던 한말에는 호남의병의 최대 격전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사료조사를 통해서 2013년에 어등산 일대를 국가보훈 현충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산구에서도 2009년도에 강산구의 김인원 의원의 발의로 12월 25일을 어등산 의병의 날로 제정해서 매년 추모제와 기념식을 소박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광산의 특색은 당연히 의향, 의로운 고장이다. 그리고 예양 강주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어등산에 깃든 의로운 정신을 한눈에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의병마을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 방매마을에 있는 의모당 터가 있어요. 그 의모당 터에 의모당을 건립해서 조선시대 의병의 발현됐음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등산 일대에 한말 호남의병 전적지를 걷는 의병길을 조성하는 등 의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병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된다, 의병길을 조성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광산구에 의병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지금 한말 1908년부터 9년 사이에 어등산에서 일본 군경과 전투에서 5의병장이 그리고 의병 100여 명이 순직했던 곳이거든요. 서봉마을 마당바위 이쪽에 그 토굴에서 김태현 의병장하고 김윤 의병장이 순국하고요. 그리고 운수동 절골 아래 한당골에서 조경환 의병장이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운수동 어등산 일대에서 김원범, 양동환 의병장이 순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병 영웅들이 혼이 깃든 성스러운 어등산을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원장 시절이죠. 2014년 5월에 사단법인 한말 호남의병 기념사업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3차례에 걸쳐서 기념사업 영역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등산 자락에 15,000평 규모, 5만 평방미터죠. 규모의 아시아 항일 독립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의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송정공원 부지가 지금 시청에서 공원 일몰제로 시청에서 사드렸거든요. 근데 거기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광산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시정에 작용한다면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모당 말씀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강릉 신사임당이 있으면은 광산에는 의모당이 있다. 과연 의모당은 광산에서 어떤 의미고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제가 의병 기념 사업을 위해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의모당 의병 정신을 콘텐츠를 의모당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매 마을에 의로운 어머니를 상징하는 의모당 터가 있어요. 의모당 터에
그 의무당 고시를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은 방금 그 교수님 말씀이나 우리 조 대표님 말씀대로 양 대표님 말씀대로 조선어병의 선각자이시고 대사성을 지내셨던 송천 양릉 선생님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재봉 고경명 의병장의 아들 고종 의병장의 따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1년 반 사이에 그 고시 앞에서 시가 쪽에 9분이 순국하시고 친정 쪽에는 7분이 순국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또 고시는 한림학사였던 아들 양만용을 의병장으로 내보냅니다. 참 이 어머니의 어려운 정신을 바로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의무당을 콘텐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서 병자호란, 한만 호남 의병, 4.19 혁명, 5.18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정신의 뿌리가 바로 어등산 의병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당을 컨텐츠로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잡고 오셨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 중 하나가 문화와 경영은 별개가 아닌 한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문화의 중심 속에서는 항시 역사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구에 대해서 그 크게 주목했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군들은 이 전남 그 폭도사를 쓰면서 이 광산 지역 의병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또 그 이전에 뭐 그 조선의 미를 썼던 그 유종렬이 같은 사람들은 또 광산에 있었던 뭐 중요한 뭐 이런 문화예술적인 이야기를 또 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광산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광산 어등산입니다. 어등산 랜드마크가 무슨 남산처럼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그러면 남산 이러듯이 광주 그러면 어등산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남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싸우고 죽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광주 사람들의 의로운 정신이었겠죠. 우리 이현선 원장님부터 잠깐 마무리 발언 조금씩 해주시죠. 정리를. 지방자치 시대 된 뒤로 어디 시군구 대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소비성 행사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오직 광산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문화 브랜드 사업을 또는 행사를 치르면은 그런 사업들이나 행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축적되면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광산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져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이렇게 또 가을이 되니까 그 사실은 그 명랑해전일하고도 가깝습니다. 지금 음력으로 하면 9월 달인데 네. 그 명랑해전이 있고 나서 일본군들은 사실 그 영산강을 따라오면서 광산구 이쪽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절하거나 죽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산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산전을 TV 조영문 대표께서 사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걸 보고 역사를 공부한 저로서도 굉장히 감동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좀 더 현장에 가서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더 마음속으로 깊이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이 조영문 대표가 하는 이 작업은 광산구 모든 사람들이 깊이 힘 기울여서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광산구에서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산의병, 어등산의병 이를 통해서 뭐 앞으로 일본군이 쏘는 진중일지라든가 뭐 전남 폭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깊게 또 넓게 우리 브랜드화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양 대표님도 말씀하시죠. 네네. 예. 박매마을은 이렇게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의병 축제를 저희가 문중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소소하게나마 진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광산구에서 관심을 갖고 더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나라를 위해서 사나운 분들을 상품으로 쓴다는 것은 다소 죄송할 수 있으나 또 지금 현대에서 그분들의 그 업적을 알리는 데는 이게 또 상품화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우리 양시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몇 차례 축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어받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산구는 최근 민선 8기 지속가능 광산이라는 BI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광산구가 어떤 형태로 무엇으로 지속 가능한 광산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지역사회의 이런 인재들과 또 지역사회 문화와 뿌리,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광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담 프로에 나와 계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